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원인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한 여자와 완전히 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은 바로 아내의 실종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실종되기 전까지만 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달라진 아내의 태도로 인해 결혼 생활이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가진 게 많진 않았지만 내 가족만큼은 충실하게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결혼했어요. 비교도 하지 않고 질투도 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묵묵하게 걷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아내도 그런 저와 잘 맞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어요. 아내는 살림도 참 잘하고 소박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퇴근할 때 사다주는 간식 하나에 정말 행복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난 것 자체가 제 인생에 큰 행운이 온 것이라 여기면서 항상 감사해야 하며 살았어요. 더 좋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남편으로 택한 것이니까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했죠. 잔잔한 호수같이 평화롭던 저희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내의 분위기가 뭔가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저를 볼 때마다 눈을 피하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도 흐름이 뚝뚝 끊기는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고민 있냐고 물어봐도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넘겨버리니까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내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다가 아무렇지 않게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혼할까?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재차 물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이혼 선언이라뇨. 갑자기 무슨 이혼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고 그래. 내가 당신한테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 그런 건 없어. 근데 왜 이혼 얘기를 꺼내는 건데? 대체 왜? 우리한테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그냥 좀 이 생활이 지긋지긋해졌어. 당신 뭐 우울증 뭐 그런 거 걸린 거야? 그럼 병원에 가자. 같이 가줄게. 원래 환경이 바뀌고 낯설어지면 우울증에 쉽게 걸린대. 당신 탓 아니야. 당신은 나를 아직도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지. 사랑뿐이겠어? 앞으로 평생 함께할 동반자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나 사랑 안 해?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사랑하니까 결혼까지 한 거 아니야? 결혼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내 심정이 어떻겠어. 당신 그렇게 이혼 얘기 쉽게 하는 여자였어? 감정이 변한 건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야? 혼자 살고 싶어졌어. 그뿐이야. 그러니까 왜? 대체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거야 모르지. 나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요즘 기분이 그래. 당신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어?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평생 서로의 단짝이 되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한 거 기억 안 나? 성인이고 어른이라면 약속 정도는 지켜야지. 갑자기 지긋지긋하다고 관둬버리면 그게 결혼 생활이야? 결혼이 장난이냐고. 나도 힘들었어. 이 얘기 꺼내기까지 얼마나 심적으로 힘든 시간 보냈는지 알기나 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좋았던 때를 생각하자. 연애할 때 참 좋았잖아. 처음 데이트하던 날 우리 둘 다 설레서 잠도 못 자고 만나가지고 영화관에서 영화도 못 보고 졸았던 거 생각 안 나? 우리 서로 얼마나 애틋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난 아직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당신은 안 그래? 그땐 분명 좋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로 좋진 않아. 변덕 부려서 미안해. 하지만 싫은 걸 억지로 이어나갈 순 없는 거잖아. 대체 왜 그러냐고. 남자 생겼어? 솔직히 말해. 뭐 나보다 더 나은 놈이랑 붙어먹은 거야? 내가 그렇게 한심한 여자로 보여? 그럼 이유가 뭔데?
이유를 알아야 내가 납득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때로는 이유가 없을 때도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일에 일일이 이유를 갖다 붙일 순 없는 거잖아.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것도 이유가 없듯이 헤어지는 것도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난 이대로 당신 못 보내. 나 스스로 납득하기 전까진 절대로 이혼 도장 못 찍어줘. 정말 이럴 거야? 나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두고 떠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난 당신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건데?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데?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난 절대로 이혼 못해. 내 마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아내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아내에게 정색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이후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 외의 사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도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이런 게 바로 쇼윈도 부부인 것일까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적막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저희는 또 다투게 됐어요. 너무 답답해서 아내에게 큰 소리를 좀 쳤더니 아내가 혼자 있고 싶다며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죠. 그 후로 아내는 연락이 없었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졌던 저는 뒤늦게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연락을 했지만 답장이 없었죠. 그리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끝내는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아내가 다시 집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갈 곳이라고는 친구 몇 명의 집뿐이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도 아내의 행방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아내가 그대로 실종이 됐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 후로 아내는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신혼 초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내의 행방에 대해 물어볼 처가 쪽 어르신도 계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알고 있는 아내의 지인들도 아내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저에게 연락이 안 된다며 묻더라고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아내 쪽에서 이혼을 먼저 요구한다는 점, 성인인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 가출일 확률이 높다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단정해버리더라고요. 작정하고 숨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내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가봤지만 아내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쓰던 노트북을 켜서 메신저에 로그인을 해보려고 시도해봤지만 이미 로그아웃이 된 상태였고 깨끗하게 포맷까지 한 상태더라고요. 그 순간 이 실종이 아내의 계획하에 이뤄진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이유를 말해주면 되잖아요. 갑자기 잠수를 타버린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내를 찾아 헤맸습니다. 평생 동안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미련을 놓기가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법적으로 제가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일단 찾아야 대화를 하고 끝을 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며 떠나버리면 제 인생은 어쩌라고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내 없이 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간에 몇 번 아내와 닮은 사람을 봤다는 제보에 달려가 봤지만 매번 허탕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형식이라고 있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저 대신 아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봐 줬고 시간이 없을 때 대신 이것저것 일 처리를 해줬죠. 그리고 아내의 실종 이후로 그 친구에게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로 일도 못 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그때 금전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준 유일한 친구였어요.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친구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이후로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된 기분에 인간답게 살 수조차 없었는데 그래도 친구가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내를 원망도 해보고 이해해보려 노력도 해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 싫다고 떠난 여자 찾아서 뭘 하나. 어디선간 잘 살고 있겠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나타나서 그동안 실종된 이유를 말해주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아내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떨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잠적을 감출 정도로 제가 싫었냐고요. 이제는 결혼 생활을 한 세월보다 아내 없이 살게 된 세월이 더 길어지게 됐고 나름대로 새 출발을 하며 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니 법적인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실종된 사람과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지 6년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순간 저도 아내와 재회하는 걸 포기하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으면 다행이지 싶었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여기며 지내고 있었죠. 제 친구도 저더러 와이프를 잊고 새 출발하라고 여자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마침 그 여자가 느낌이 좋아서 잘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할 만큼 했으니 새로운 여자와 행복해도 되겠지 싶었어요. 따지고 보면 아내의 실종이 제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받았더니 병원이라고 하면서 익숙한 이름을 말해주더라고요. 바로 제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실려왔다는 겁니다. 그토록 찾아 헤맬 땐 흔적조차 찾지 못하다가 6년 만에 먼저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이름 석자를 얼마 만에 들어보게 된 건지 까마득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듣게 된 순간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커튼을 걷으며 일일이 확인을 했더니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신원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이름을 말해줬더니 저에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6년 동안 찾아 헤맨 사람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간호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향해 간호사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보호자분, 아직 환자 면회 안 됩니다. 제가 대답이 없자 그분은 달려와서 제 앞에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내가 남편인데 6년 동안 얼굴도 못 봤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얼굴 좀 확인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보호자인데 왜 안 됩니까? 신랑이 끝에 제가 간호사를 밀친 채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살이 쭉 빠져 야윈 모습이긴 했지만 제 아내가 확실했습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는지 깨어나지 못했더라고요. 대체 어디서 뭘 하며 살았길래 이런 몰골로 내 앞에 나타났는지 당장이라도 흔들어 깨워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잠자듯이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문득 불안하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 혹시나 깨어나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회복 중이니 일단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도 없는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왜 갑자기 그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건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조차도 아내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사는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 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내가 실종된 채 머물렀던 곳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아내가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누워있는 아내를 보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정돈되더라고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묵묵히 기다렸어요. 잠시 후 아내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에 바로 달려갔고 아내와 6년 만에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여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부르는 아내가 전혀 반갑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배신감 때문이었겠죠. 저는 냉정하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왔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게 끝이야? 미안해. 갑자기 사라져놓고 6년 동안 아무 연락 없더니 이제 와서 미안해? 나 찾았어?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장난하자는 거야? 지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겨우 마음 진정시키고 있거든? 맘 같아선 병원 뒤집어지도록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야.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이라 당신을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됐고, 다 필요 없어. 잠수 탄 이유 말 안 해줄 거지? 그럼 난 돌아갈게.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기, 내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믿어줄래? 그러니까 대체 무슨 사정이길래 집을 나갔냐고! 솔직하게 말하면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사실 너무 무서웠어. 당신한테 전부 털어놓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결국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네. 나한텐 이유도 없고 그저 지긋지긋하다고만 하더니. 처음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빚이 좀 생겼거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넉넉하게 살진 못했잖아. 부업 같은 걸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그게 사기였어. 투자금을 넣어야 돈을 불려준다는 말 듣고 사채에 손댔어. 알고 보니까 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내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당연히 당신한테 먼저 말하고 수습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 말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빚이 더 늘어나서 감당할 수 없을 수준까지 이뤘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걸 그냥 숨기고 있었다고? 말하면 갚아줬을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은 내 빚 갚아줄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만약 갚아주더라도 우리 집 자체가 폭삭 무너졌을 거야. 그런 구질구질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때 우리 사정 어려웠잖아. 당신이나 나나 계속 마이너스 인생이었잖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채까지 썼다고 말해? 그래서 빚 때문에 도망을 갔다고? 나한테 이유도 말 안 해주고? 그래서 빚은 어쨌는데? 나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이 내 빚을 갚아줄 테니 자기한테 오라고 하더라.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한테 자꾸 의지하게 되더라. 그 사람이라면 나를 다시 살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기로 마음먹고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말한 거야. 결국엔 딴 놈이 있었다는 거네. 내가 물어볼 땐 죽어도 아니라더니 결국엔 딴 놈 따라간 거네. 그래놓고 비겁하게 혼자 있고 싶다고 헛소리한 거였어? 그럴 거면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어야지. 그놈한테 간다고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차라리 이혼하고 갔어야지.
내가 여태껏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살았는지 알기나 해? 이혼하자고 했는데 당신이 거절했잖아. 당신한테 남자가 있다는 사실 알았더라면 단번에 이혼서류에 도장 찍었을 거야. 남자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으면 당신은 분명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을 거고 그 뒤에 올 파장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일단 숨기기로 한 거야. 언젠간 말하려고 했어. 그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 뭐? 이혼? 그놈 설마 유부남이었어? 그 전까진 숨어 살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그 사람 와이프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만약 당신이 알아채서 그 사람 가족한테 폭로하면 어떡해. 상간남 소송이라도 걸면 어떡하냐고. 일단 우리끼리 빚도 해결하고 그 사람 이혼도 해결하고 나서 모든 게 정리되면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게 계획이 틀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뿐이야. 불륜 저질러 놓고 아주 생쇼를 하는구만. 그래 놓고 내 앞에선 현모양처인 척 순진한 척 했던 거야? 결국엔 빚 갚아줄 상간남이 더 중요했던 거네. 그래서 그 놈이 이혼하고 재혼하자고 하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디? 아니, 잘 안 됐어.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엔 그 사람 끝까지 가정 지키더라고. 애초부터 나한테 올 생각이 없었던 거지. 나는 그 사람이 마련해준 작은 단칸방에서 쥐 죽은 듯이 시간만 보내다 보니까 정신병이 올 것 같았어. 그 생활이 지겨워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나한테 집착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점점 선을 넘었어.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감시하는 거야. 이혼도 안 해줄 거면서 집착만 하니까 나도 돌아버리겠더라고. 결국엔 나더러 첩으로 살아줄 수 없겠냐고 묻더라. 싫다고 했더니 그제야 본색이 나오더라고. 자기가 갚아준 빚을 도로 내놓으래. 그래서 내가 본처에게 전부 폭로할 거라고 했더니 위기감을 느꼈는지 나를 감금하기 시작하더라. 그때부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어. 혼자 외톨이가 돼서 그곳에 외롭게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싶더라. 결국엔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돈을 벌겠다고 사기판에 뛰어든 것도 나고 그 빚 갚아주겠다고 남자 손길 뿌리치지 못한 것도 나였으니까. 내가 천벌 받는구나 싶었지. 결국에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그 사람은 대신 빚 갚아준 이후로 나를 억압하고 집착했어. 본처가 속상하게 할 땐 어김없이 나한테 와서 장난감 취급하듯이 화풀이하고 가더라. 아마 그 사람의 민낯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을걸? 살면서 그런 미친 사람은 처음 봤어.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탈출을 시도했고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야. 눈을 뜨자마자 그 사람이 있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런데 당신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어찌나 반갑던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울면서 당신 불렀던 거야. 기쁘더라고. 탈출에 성공한 거니까. 당신한텐 너무 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이렇게 반갑구나 싶더라. 한마디로 찌질하고 궁상맞은 남편 싫어서 돈 많은 남자 쫓아갔다가 망한 거네. 아주 구구절절 눈물겨운 사연 풀어놓네. 결국엔 첩생활 싫어서 탈출한 꼴이잖아. 그래놓고 내가 반가워? 어이가 없네. 이유 들으니까 더 열받는 거 알아? 차라리 이유 모를 때가 좋았어. 그땐 당신한테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가벼운 여자인 줄 몰랐네. 이럴 줄 알았으면 평생 모른 채로 살 걸 그랬어. 내가 당신 찾아다니느라 헤맨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사람한테 내 소식 전하지 말아줘. 나 아직 못 찾았다고 해주면 안 될까? 나 이제 진짜로 혼자 살고 싶어. 내가 무슨 면목으로 당신한테 돌아가겠어. 그럴 욕심도 없어. 그냥 난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이야. 그 사람이 없어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병원에서 본 걸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설마
그놈 내가 아는 놈이야? 어? 누구야? 누군데? 말하면 비밀로 해줄 거야? 당장 말해 어서. 형식 씨. 내 친구 형식이? 걔가 당신한테 빚 갚아주겠다고 자기한테 오라고 했다고? 응. 나 6년 동안 그 사람이랑 있었어. 당신이랑 연애할 때부터 형식 씨가 나한테 관심 보였는데 그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절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과감해지는 거야.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냐 물어봤더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대. 운명의 장난처럼 친구의 와이프로 만났지만 자기는 언제나 내 곁에 있고 싶대. 기다릴 테니까 한 발자국만 다가와 달라고 하더라. 그때 당신한테 그 사람이 했던 짓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둘이 워낙 친했으니까 당신이 늘 말했잖아. 친척은 못 믿어도 형식이 그놈은 평생 믿고 간다고. 그 정도로 믿고 의지하는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중간에서 그런 말을 전달할 수가 있겠어. 가만히 있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친구의 의리를 위해서도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게 될 줄 몰랐어. 나를 위해 빚까지 갚아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된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거지. 그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해.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아내가 입을 연 순간 천지개벽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형식이는 제가 아내를 찾으러 다닐 때 도움까지 주고 제 형편이 어렵게 됐을 때 금전적으로 힘이 돼준 친구였습니다. 그랬던 그놈이 제 아내를 뺏어간 상간남이었다는 게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놈이었다면 제가 당장 달려가 멱살을 잡았을 것 같은데 형식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하니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그럼 여태껏 나 혼자 뭘 한 것인가? 형식이 그놈의 손에 노란한 것만 같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자세히 이곳에 적을 순 없지만 저는 여태껏 형식이에게 많은 걸 의지하며 살았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가족사, 와이프의 일들, 그리고 와이프가 사라졌을 때의 심정을 필터링 없이 형식이와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놈 앞에서 참 많이도 울었어요. 그놈도 저를 위해 많이 울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내 아내를 숨긴 장본인이었다니. 아내도 정말 괘씸하고 미웠지만 그 순간 저는 형식이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면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바로 형식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이를 만나자마자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형식이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야 임마, 왜 갑자기 얼굴을 쳐? 미쳤어? 너 솔직히 말해라. 나한테 말 못한 거 있지? 갑자기 대뜸 찾아와 놓고 뭔 소리야? 내가 너한테 숨기는 게 어딨겠어? 한 대 더 맞기 전에 말해라. 야, 너 뭔 일 있냐? 아니면 어디서 뭐 헛소리라도 듣고 온 거냐? 갑자기 눈빛이 왜 이렇게 살벌해? 내 와이프랑 붙어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면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냐? 뭔 소리야? 내가 네 와이프랑 왜 붙어먹어? 발뺌할 생각하지 마. 네가 빚 대신 갚아주겠다고 접근했다며. 이혼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며. 너 설마 와이프 찾았냐? 어디 있었대? 뭐하고 살았대? 가증스럽게 연기하지 마라.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얼마나 의지했는데. 이것만 말해줘. 그 여자 찾았어? 지금 어딨어? 왜? 또 데려가서 감금시키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아니, 나는 그게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한 대 더 맞기 전에 불어. 당장 경찰서 끌고 가기 전에 부르라고!
일단 진정해. 에? 너한테 말 못한 것도 다 사정이 있었어. 네 와이프 일은 내가 진짜 미안하게 됐다. 결국 내 와이프랑 불륜 저지른 게 맞다는 거네. 결국엔 날 가지고 농락한 게 맞다는 거네.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 나도 처음엔 선이었어. 네 와이프가 자꾸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랑 헤어지고 싶대.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다는 거 내가 진정하라면서 말렸지. 그랬더니 그 여자가 글쎄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냐면서 재수 씨랑은 평생 봐야 하는데 어색해지지 말자고 마음 정리하라고 부탁했어. 그런데 그 마음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야. 나도 남자니까 자꾸 마음이 가더라. 나 좋다고 하는 여자 뿌리칠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냐? 너한텐 너무 미안했지만 끌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 나도 내가 미친 건가 싶었다니까. 빚 때문에 안 좋은 생각까지 하길래 처음엔 잠시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빚도 갚아주면서 살살 달래고 다시 너한테 돌려보낼 생각이었어. 그런데 그 여자가 날 너무 사랑해서 집착까지 하게 된 거야. 나중엔 자기가 내 본처가 된 것처럼 행동하더라고. 이혼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하겠다 하고, 내 자식 학교 찾아가서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겁나더라. 너도 알잖냐? 내가 우리 와이프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래서 나도 겁이 나는 마음에 대충 수습해 보겠다고 그 여자 그 집에서 못 나오게 한 거야. 당분간 흥분 좀 가라앉히라고 시간 줬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나도 그 여자 찾고 있었어. 너한테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긴 했는데 그냥 내가 먼저 찾은 다음에 사정 설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고. 솔직히 나도 골치 아팠어. 순간의 감정이었고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나한테 위기가 되어 돌아올 줄 몰랐거든.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와이프 찾아다니느라 헛고생한 거 알면 미안해서라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야지. 말하면 네가 가만히 있었겠냐? 친구놈이 와이프 뺏어갔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놈이 어딨겠어? 네가 우리 와이프랑 워낙 친하니까 발설할까 봐 겁이 났어. 남자답게 이혼하고 나서 너한테 말하든지 아니면 그 여자랑 끝장내고 다시 돌려보내든지 둘 중에 선택하려고 했지. 아무튼 미안하게 됐다. 그래도 잠깐이었지만 네 와이프 좋아했던 건 진심이었어. 너한테 실망 안겨주는 것도 무서웠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하는 것도 무서웠어. 내 욕심이었다. 잠깐의 사랑 노름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진실되지 못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는 이미 너희 둘한테 배신당했고 놀림감이 돼버렸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너희 둘을 용서할 수 있겠어? 지금 내 심정이 어떤 줄 알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둘한테 형벌 내리고 싶을 지경이야. 이제 와서 과거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너도 예전에 내 여자 뺏어간 적 있잖아. 이제 없던 말도 지어내네? 그때 단체로 미팅했을 때 내가 찜해놓은 여자에 네가 먼저 낚아챘잖아. 그거랑 이게 같다고 생각하냐? 썸 타던 여자랑 와이프랑 같냐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랑 네 와이프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네 와이프 좋아했었어. 너는 기억 못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내가 먼저였어. 항상 그딴 식이었어. 너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들만 가로챘지. 미친놈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그때 말을 했어야지. 왜 결혼하고 난 후에 뺏어가냐고! 연애할 땐 해프닝이겠지만 결혼 후엔 범죄야. 넌 상간남이라고 알아들어? 결국엔 너도 내 도움 받았잖아. 내가 준 돈 다 받고 내가 사주는 위로주도 다 얻어먹고 나한테 의지하고 살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 도움 받을 땐 고맙다고 나밖에 없다더니 이젠 상간남이라고? 야, 솔직히 네가 와이프 행복하게 해줬으면 뺏겼겠냐?
지가 잘못해서 뺏긴 거면서 왜 내 탓을 하냐? 인생이 그렇게 억울해? 그러면 억울하지 않게 성공해. 성공한 남자로 살면 억울할 일도 없어. 뭐 임마? 너 말 다 했냐? 내가 네 와이프한테 모든 걸 폭로할까? 당장 지금 전화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까발려줘. 흥분하지 말고. 방금 했던 말은 내가 경솔했다. 흥분하는 바람에 마음에도 없는 말이 튀어나왔어. 사과할게. 하지만 나도 그만큼 내 입장도 억울하단 얘기였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우리 선에서 끝내자. 잘 크고 있는 내 새끼는 무슨 잘못이 있겠냐. 너도 알잖아. 나 장인어른 덕분에 사업 키울 수 있었고 처가 덕분에 먹고 살 수 있었던 거. 네가 폭로해버리면 나 재산 전부 반납하고 나와야 돼. 그 집안이 얼마나 독한 집안인데. 내가 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돈 달라면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와이프는 모르게 좀 해주라. 응? 너도 솔직히 지금까지 내 도움 받으며 살았잖아. 그거 생각하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 없지 않냐? 숨기고 있는 동안 나도 죄책감 많이 느꼈어. 그래서 내가 너 외로울까봐 여자도 소개시켜줬고.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따지고 보면 와이프보다 더 나은 여자 만들게 해준 것도 나잖아. 병 주고 약 주면 다야? 여태껏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냐? 어떻게 생각했길래 양심도 없이 와이프를 건드냐고? 와이프 뺏어가 놓고 새 여자 소개해주면 내가 얼씨구나 고맙다고 할 줄 알았냐? 너 같은 놈이랑 엮인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치욕이다. 네가 이토록 더럽고 치졸한 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상대하지도 않았어. 너 같은 놈도 당해봐야 돼. 너도 똑같이 당해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남의 여자가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감금까지 한 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다. 버젓이 본처에 자식까지 있는 주제에 그딴 짓을 저질러? 너는 평생 낙인 찍힌 채로 살아야 돼. 네 와이프가 날 먼저 꼬셨다니까. 누가 먼저 꼬신 게 지금 뭐가 중요한데. 결국 너희 둘이 붙어먹은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그리고 비겁하게 도망갈 생각하지 마. 내가 아직도 호구로 보이냐? 네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내가 용서해 줄 줄 알았어? 고딩 때부터 나 호구 취급하더니 이젠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네. 네 인생 내가 제대로 한번 망가뜨려 볼 테니까 각오해라. 그 뒤로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당장 그놈의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어요. 아내의 실종 이후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도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란 눈치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형식이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으니 점점 표정이 굳었어요. 그놈이 제 와이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하나 구해주고 6년 동안 두 집 살림 한 모양이더라고요. 둘이 뭐 서로 누가 먼저 꼬셨다는 둥 말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결국 둘이 붙어먹은 사실은 변하지 않더군요. 와이프 말로는 형식이 그놈이 이혼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다는데 결국에 재수 씨한테 말을 못 꺼낸 모양입니다. 그동안 와이프도 저한테 말도 못 꺼내고 숨어 있기만 했고요. 그래놓고 형식이는 저한테 도움 준답시고 와이프 위치까지 같이 찾아주는 신용했습니다. 아무튼 6년 만에 실종됐던 와이프 찾게 됐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왔더군요. 의식 회복하자마자 저한테 구구절절 그동안 있었던 일들 말해줬는데 둘이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형식이 그놈은 절대로 와이프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 했는데 그래도 재수씨도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아니길 바라고 있었는데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을까요? 예상하고 있으셨습니까? 제가 와이프잖아요. 같이 붙어 사는데 저도 눈치라는 게 있죠. 어느 날부턴가 외박이 잦더라고요. 그리고 낯선 향기가 났을 때부터 이 사람한테 무언가가 있구나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그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부부끼리 많이 친했잖아요. 부부 동반 모임도 많이 하고 여행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설마 둘이 눈이 맞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쪽도 충격 많이 받았겠어요. 둘이 꽤 친한 친구 사이였잖아요. 이런 말 전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전 형식이 그놈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따지고 보니 괘씸하네요. 저한테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서 불륜 사실 죽도록 감추고 싶었던 거겠죠. 유책 배우자가 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던 거네요. 차라리 당당하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 요구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화나지 않았을 거예요. 뱀처럼 이리저리 피하기 위해서 도망갈 구멍 만들어 놓은 게 정말 그 사람답네요. 애초부터 기대도 안 했어요. 그저 말썽만 피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결국엔 그 인간이 제 등에 칼을 꽂네요. 부디 그 인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럴 거니까. 어쩌실 계획입니까? 탈탈 털어 알몸으로 내쫓아야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내 덕에 번 돈으로 상간녀 살림까지 차려준 거잖아요. 상간녀도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소송해야죠. 저도 소송하겠습니다. 재수 씨는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저 대신 형식이를 벌줄 사람이 생긴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제 폭로로 형식이는 이혼 위기와 더불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에게 달려와 따져 묻더라고요. 야 임마, 귀엽고 내 와이프한테 말했어야 했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는데 내 말이 우습냐? 너 때문에 내 인생 쪽박치게 생겼어 이 XX야! 그놈은 적반하장의 태도로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형식이 그놈을 힘껏 밀쳤습니다. 얇은 몸이 힘없이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벌떡 일어나 다시 달려들더라고요. 가볍게 다시 밀쳤더니 또다시 나자빠지더라고요. 넘어지면서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걸 찾으랴 바닥을 더듬더듬 손으로 짚는 형식이의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착잡했네요. 이런 놈을 내가 친구라고 정을 줬으니 허무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와이프는 갈 곳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저에게 다시 다가오려고 했지만 저는 그 여자와 단 1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내쫓았습니다. 급기야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어리석었어. 끝까지 당신과의 의리를 지켰어야 했는데 한순간의 선택으로 후회할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 하지만 이것만 알아줘. 난 그 사람 따라간 순간부터 후회했어.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었어. 다시 한 번만 기회 준다면 나 정말로 잘할 자신 있어. 평생 당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 당신 진짜 경멸스러운 거 알아? 진짜로 나한테 미안했다면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말 따윈 참아 못했을 거야. 내가 당신 찾느라 뺏긴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돌아오고 싶다는 말이 뻔뻔하게 입 밖으로 나와?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둘이서 즐겼으면 벌 받을 각오는 해야지. 그냥 묵묵히 기다려. 그 후로 저는 둘을 소송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그래봐야 제가 잃은 6년의 세월은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지만 그래도 둘에게 불륜남 불륜녀 꼬리표를 평생 동안 달아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목적 달성을 했으니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놈의 이혼 소식은 또 다른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세세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지금 형식이 인생 대위기잖아. 처가에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가지고 아주 뒤집어졌댄다.
걔가 하던 사업도 처가에서 투자 받은 거잖아. 뒤늦게 투자금 다 빼겠다고 해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간신히 버티다가 결국 망해가지고 회사 증발했대. 그리고 가진 거 전부 탈탈 털린 채로 이혼당해가지고 걔 지금 완전 거지꼴 됐을걸? 이혼당해 양육권까지 뺏겨. 아주 암담하지. 얼마 전에 나한테 돈 좀 꿔달라고 연락 왔더라. 원래 안 좋은 소문은 빨리 퍼지잖냐. 걔가 저지른 짓 전부 소문나는 바람에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 솔직히 걔 처가 잘 만난 거 빼곤 잘난 거 하나도 없는 놈이었잖아. 그래놓고 다 가진 것처럼 떠벌리는 게 재수없긴 했지. 툭하면 으스대고 사람 무시하고 세상 모든 여자 본인 것인 양 허세 떨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걔는 좀 더 당해봐야 돼. 호되게 당해봐야 세상 무서운 줄 알지. 한 번에 두 집 살림을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것 자체가 욕심 아니냐? 하여간 걔는 언젠가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될 줄 알았어. 결국 그놈은 이혼을 당했고 저는 아내와 법적으로 정리하며 이 사태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게 정리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일부러 바쁘게 살았어요. 나름 그 일이 액땜이 됐는지 하던 일이 갑자기 잘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 제 능력에 비해 과분한 곳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연봉이 많이 올랐고 그 이후로 새로운 여자를 만나 연애도 하고 결국엔 재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네요.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으로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응원하고 의지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네요. 무엇보다 제 아픈 과거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준 지금의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당신을 만나기 위해 그 힘든 시간을 쉼없이 달려온 것 같다고. 당신을 만나니까 이제야 좀 쉬는 것 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네요. 앞으로도 쭉 감사한 마음을 품은 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남편이지만 노력하는 남편이 될 자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비록 친구도 잃고 전 와이프도 잃은 처량한 신세였지만 지금은 그 일을 잊을 만큼 행복하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기쁜 일도 생기는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이후로는 나쁜 일이 생겨도 다음엔 좋은 일이 오겠지 하며 기다리는 버릇을 들이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저 같은 놈도 결국엔 행복해지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힘드신 일이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기대 이상의 행복한 일이 펼쳐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돌이켜보니 저도 참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네요. 덕분에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진 것 같아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